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재아씨 만무득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장수매입니다. 약 3주 전에 지방에 계신 형님이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요. 친한 형님께서 장수매가 좋은 물건들이 나왔는데 좀 몇 점 해보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제가 제 취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흐르는 나무로 해서 20점만 좀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거를 장수매를 받아가지고 또 정성스럽게 분갈이를 모두 마쳤습니다. 총 20점인데 3점은 벌써 제가 판매가 됐고요. 지금 17점 남았습니다. 장수매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고 장수매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특질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봄이나 여름철에 장수매 한 번씩 제가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 어떻게 배양하는지 그런 것까지도 팔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판매됐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계속 제가 유지하면서 장수매가 좋아질 수 있도록 제 옆에서 계속 어시스트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민나무라고 불리는 장수매이기 때문에요. 1년 내내 뽑히는 장수매 한 점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은 9만 원이고요. 이런 전화가 많이 오세요. 이런 수용으로 달라, 좋은 걸로 달라, 뭐 달라 하는데 제가 택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직원이 택배를 하고 제가 직원한테 이름을 했어요. 어떤 분한테 좋은 거 가고 어떤 분한테 안 좋은 거 가고 그런 걸 제가 컨트롤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의로 저희 직원이 랜덤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제가 20점을 선택했을 때는요, 안 좋은 거 좋은 거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좋았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거고, 제가 분갈이해서 자신 있게 시청자분들에게 이렇게 선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세히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은 선착순이니까요, 선택해 주시고요. 선택을 하셨는데 입금을 안 하시는 또 시청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입금 순으로 자르겠습니다. 구입합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입금을 좀 빨리 하셔가지고 다음 분들이 못 사시는 그런 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가까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일자로 뻗어가지고 강하게 보이는 나무보다는 이렇게 흘러가는 나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13년생으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전 그 농사를 지으셨던 분이 굉장히 따글따글하게 막 거름과 물을 막 과하게 줘서 빨리 키운 게 아니라 천천히 키운 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장가지라든가 그런 것도 아주 잘 받으셨고요. 어렸을 때부터 철사거리를 해가지고 기본 흐름 그런 것들을 너무 잘 넣으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굉장히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게 느껴집니다. 많은 농사목 장수매를 봤지만은 이렇게 맛이 나는 장수매를 제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장수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갈이를 했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 날씨에서는 동해도 입을 확률이 있습니다. 가급적 아파트 베란다나 영상에서 관리하실 수 있는 분이 또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장수매가 물과 거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탐닉스럽게 물을 먹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말려버리면은 장수매가 바로 타격이 오고 가지들이 죽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습력이 강한 용토를 썼지만은 물을 자주 주시지 못한다면 장수매가 올바르게 성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물 관리를 잘 하셔서 하루에 2번 주시면 좋고요. 한 번밖에 못 주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반그늘이나 차라리 그런 데다 놓으시면서 수분 탈수 현상이 안 오게끔 관리해 주시면 되고요. 장수매가 세력이 가장 저하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서 밑에서 새순들이 올라옵니다. 뿌리에서부터 막 순이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또 다른 가지들을 만들어내는데, 장수매의 특성이 가지가 늙으면요, 그 가지를 복원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순들을 내밀어서 거기서 나오는 쇠순에서 입으로 광합성을 해서 개체를 영위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늙은 애들이 도태되거나 죽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됩니다. 그래서 장수매가 좀 늙어버리면은 가지가 막 죽어버린다든가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는데, 이렇게 밑에서 올라오는 순들은 보이는 족족 바로 가위로 깊숙하게 끊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안에서 개체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다시 나오면서 이 몸통에서 절분을 되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나오는 새순들 조심하시고요. 더 이상 새순 받을 필요 없을 정도로 개봉까지 다 받아져 있으니까 이렇게 관리하셔야 되고, 꼭 꽃까지 보는 건 좋은데요. 열매 많이 안 달아졌으면 좋겠어요. 꽃이 지고 나면은
이것도 장수 매화이기 때문에 열매가 달리는데 열매가 커지면은 그만큼 에너지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또 나무가 늙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감상하시고 열매는 하나 정도 그렇게 남겨놓으시고 하시고요. 꽃은 1년 내내 폈다 졌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꽃도 가급적이면 몇 개만 남겨놓고 따시면서 감상하실 만큼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1년 내내 피니까 아마 지겹도록 보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의 잎따기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장수의 잎이 굉장히 광합성에 좀 취약성을 보여요. 그래서 떼양 떼서 놔두면은 4월이나 5월 정도 되면 자연 낙하가 되거나 아니면은 경질화가 되면서 더 이상 광합성을 못하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잎따기라는 작업을 통해서 잎을 따줘서 개체를 늘리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잎따기 하기 전에는 절대 장수매가 건강해야 되고요. 그리고 잎따기 한 이후 잎을 따주면은 세력이 분명히 조금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거름이라든가 그런 것들, 물관리 그런 것들을 잘 하신 상태에서 내 나무가 진짜 건강하구나, 막 엄청나게 생장하구나 라고 느끼셨을 때 잎을 따주시고 부적하나 길게 도장한 가지들을 전정해 주시면은 만들어 가시는데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다른 수종 같은 경우는 제가 잎따기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데 장수매는 특성상 잎이 빨리 자기가 떨어지고 다시 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요. 배양자가 조금 도와주시면은 장수매 키우기가 한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팁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봄철, 여름철 한 번씩 제가 장수매에 관해서 배양하는 과정이라든가 작업, 기법 같은 것들은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사나무를 하나 입수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상품성이 좀 있지 않습니다. 약간 지저분한 상태고 수영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그런 모습들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급하게 촬영하게 됐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서 올리는 거니까요, 부담 없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나무를 세척하고 분갈이를 하고 수영 교정하는 것까지 그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이 시기에 분갈이를 하면 위험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시기보다는 관리에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작업을 하면서 제가 분갈이를 이 시기에 해야 되는 나무와 하지 말아야 될 나무 어느 정도 제가 구분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분갈이는 3월 초순에 하는 거, 2월 말에 3월 초순에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뿌리 세척을 모두 마쳤고요. 이 사이사이에 있는 야생화나 작풀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제거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 놔두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뿌리까지 확실히 뽑아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분갈이를 할 때 가해를 자르고 밑에를 자르고 흙을 다 털어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가 안 좋냐면은 용토가 좋고 뿌리가 건강한 상태인데 흙을 다 털어버리면요, 다시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서 우리가 잔뿌리를 받아내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상황이 안 좋아서 여기가 썩어가거나 이상현상이 있을 때는 흙을 다 털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다시 재생시키는 게 맞는 방법인데, 지금 같은 방식에서는 흙도 잘 썩고 뿌리도 어느 정도 상태가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배수가 잘 되기 위한 사전 조치만 조금 취해 주시고 가급적이 안에 흙은 그대로 다시 달고 다시 분갈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장가지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뿌리 상태가 건강한 상태에서는 구태여 안에 이미 형성된 그물망 모양의 그 조직을 파괴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갈이는 가급적 가해만 저희가 전정을 해주고 분갈이를 해주는 방식으로 하고요. 지금 이 시기에 분갈이하면 위험한 이유가, 우리가 뿌리를 자르고 나서 영하의 날씨를 경험하게 되면 뿌리가 동해를 입을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분갈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영하의 날씨로 떨어뜨리면 안 돼요. 하지만은 우리 하우스도 밖에 영하 18도다 그러면 하우스도 영하 10도까지 떨어져요.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열풍기를 돌립니다. 그래서 영하로 절대 떨어뜨리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갈이를 해도 큰 문제가 없고, 정말 상황이 악화가 되거나 뭔가 심하게 분갈이를 해야 될 나무들은 지금 건드리지 않습니다. 3월 초순에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요. 지금은 가분갈이 개념으로 한다는 거 그거 유념해 주시고, 영하에 노출시킬 수 있는 분들은 지금 이 시기에 분갈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업 한번 시작해 볼게요.
돈 뿌리들은 말 그대로 도장을 한 뿌리들입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화분 더 이상 자랄 데가 없으니까 화분 둘레만 계속 뱅글뱅글 도는 뿌리예요. 가장 강력한 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로 위에 나무를 비유한다면 나무의 강한 가지를 전정해 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뿌리를 전정해 주는 것은 약한 뿌리를 다시 도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또한 뿌리의 수세 조절이고 밑에서 사전에 뿌리 밸런스가 맞았을 때 위에서도 장가지가 펼쳐진다는 거, 그거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도장된 뿌리들을 말 그대로 그물망 같이 펼쳐진 도장된 뿌리만 이렇게 걷어주고요. 이렇게 해서 강한 뿌리는 계속 전정해주고 약한 뿌리를 늘리는 게 분재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계속 흙을 다 털어버리면요, 나무가 성장을 하지는 못해요. 자꾸 가지가 떨어져 나가죠. 분갈이하고 나서 수세가 약해지는 나무, 가지가 떨어지는 나무, 마르는 나무,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뿌리를 강하게 전정하거나 잘못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 많이 자르지 않아요. 육안으로 보이다시피 이미 그물망으로 형성된 그 부분만 제거를 해줍니다. 이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분갈이를 수차례 하면서 계속적으로 안쪽을 잔뿌리를 많이 받아낸 거예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분갈이입니다. 지금 제 방식은 가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만일 생장기 때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 뿌리가 상층부에 물을 대지를 못해요. 구조가 파괴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명기, 동절기에 이렇게 분갈이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기보다 3월 초순에 해주면은 더 유리한 게 뭐냐면은, 지금 분갈이 했다고 해서 애가 바로 깨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개월간 이렇게 조금 다친 상태로 지내야 된다는 불합리성이 있습니다. 3월 초순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면은 바로 잎이 나오면서 뿌리가 생장을 하기 때문에 바로 복구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게 분갈이 하는 애들은 절대 이 시기에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옆에랑 밑에는 완성이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위 윗부분이에요. 위 윗부분에 물이 잘 빨려 내려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통기성이 좋아야 되는데, 거름도 올려놓고 물도 간수도 매일 하다 보니까 여기가 딱딱해졌어요. 그 딱딱한 부분을 아까 빵빵이를 통해서 약 70% 이상은 걷어냈고요. 이제 대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최소한으로 조금 더 긁어준 후에 물이 잘 스며들도록 하는 게 관건입니다. 물이 잘 스며든다는 의미는 물이 빠지고 나서 공기가 다시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좋아하는 뿌리가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서식할 수가 있는 거죠. 물이 채여 있고 물이 빠지지 않는다. 그것은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럴 때는 뿌리가 썩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가급적이면 통기가 배수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화장토에서 이 부분에서 작업을 잘 해주셔야 돼요. 밑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썩은 뿌리들은 조금씩 잘라주고요. 벌써 어떻게 위치가 안 좋은 거나 뭐 그런 곳에서는 이미 색깔이 시커멓게 변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피해를 입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과감하게 정리해 주고요. 상태가 괜찮은 부분은 살짝만 걷어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잘라주시고요. 네, 이런 부분은 근장을 만들기 때문에 좀 놔둬야 됩니다. 이 뒷부분이 근장이 약하기 때문에. 아, 이거 대나무 젓가락으로 언제 다 해요? 저는 분모수가 100개가 넘는데 뭘 할 것 같은데요. 네, 저도 그 말씀은 동의는 드리는데, 우리가 그 위에 상층부에 나무를 만지는 건 1년 360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만들기가 용이한데, 뿌리는 정말 우리가 진드간이 만진다고 해도 1년에 한 번 아니면 2년에 한 번밖에 만지질 못해요. 나무에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인데 그게 2년에 한 번 주어진다? 좀 어떻게 보면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 위에만 가지고 나무 만들 수 없습니다. 뿌리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나무의 형태는 잠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뿐이지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5년, 10년 그 형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뿌리 부분이 받쳐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뿌리를 마치 수술하듯이, 의사가 환자한테 막 수술하진 않잖아요. 한 군데라도 다치면 데미지가 가는 게 당연히 과학적 원리이기 때문에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상처가 나지 않도록 다른 뿌리, 내가 필요한 뿌리들은 좀 보호해 주면서 분갈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뿌리가 겉에 부분은 조금 잘라서 힘을 죽여줍니다. 그래야 위에 상층부에 강한 가지들이 힘을 받지를 못해요. 약한 애들한테도 정갈을 힘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뿌리를 전정하는 것만으로도 위에 가지의 강한 부분을 통제할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